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일, 또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일, 이게 지난주 이제 수목경서부터 이번 일요일, 엊그저께 일요일까지 순식간에 벌어져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일로 일대 그 구상이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거 보면 이게 푸틴이 시진핑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은 사건이고, 이게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있다라는 것을 통찰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십니다. 박상우 대표입니다. 그 박 대표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저하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이 좀 더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푸틴의 시진핑 구타 사건인데 거의 뭐 요절을 내놨죠. 요절을 그냥 허리를 끊어놨죠. 예, 예. 이 카자흐스탄 보면 겉으로 보면 이제 이 조병설전에서 입장이 좀 음모론적인 데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음모론이라고 봐야 돼요? 아닙니다. 하트랜드의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즉 각 축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아주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예. 일단 이 실크로드의 일로 일대 중 이제 일대가, 저는 일대가 바다인 줄 알았던데 일대가 육로라면서요. 육로 벨트고. 예. 네. 그래서 일대를 박살낸 건데, 푸틴이 이제 시진핑을 박살을 낸 건데, 이거를 한번 일단 그 중앙아시아의 이제 핵심 국가가 카자흐스탄으로 봐야죠. 예, 스탄 국가 뭐 6개국 뭐 혹은 뭐 5개국 이러는데, 카자흐스탄이 가장 크고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또 아주 오래전부터 상당히 중요한 그 탱그리, 우리 뭐 당군 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 소위 스텝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립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 사이에 있는 아주 네, 근데 중기죠. 실제로 이제 탄자 나라들 보면 예. 그 이제 러시아 지배죠. 러시아, 예, 말도 러시아 말도 쓰고, 러시아고, 인구도 한 20%는 러시아니까. 러시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카자흐스탄이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보면 러시아의 KGB 후신 FSB, 예. FSB가 많이 주물럭거리더라고, 이 탄자 나라들은. 예. 제가 옛날에 모스크바에 좀 출장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FSB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거든. 예.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죠. 제가 무슨 정보 그런 건 아니고, 거긴 FSB가 다 해먹으니까. 그 사실 뭐 예. 우리 저 소위 마피아 지배, 마피아 자본주의는 사실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됐죠. 그거 이제 KGB 자본주의야. KGB 자본주의. 거기 마피아는 끼지도 못해. 중국은 마피아는 관시 자본주의고. 예.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내서 먹으려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작업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마 뭐 아래 좀 더 이야기할 일로 바닷가든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실질적으로 신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문제거리 지역이 있으니까 중국이 계속 사람과 돈과 영향력을 동시에 아주 침투를 해나갔고, 중앙아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그리고 거기 갈 때 근데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관심을 산 게 아니라 중요한 요인들의 거점들을, 관시를 만들어가면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체 이제 먼지 깔아앉고 카자흐스탄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살벌한 사람도 좀 죽어나간 시위가 있었고, 러시아 군대 들어가서 뭐 진압을 했고, 러시아 군대 이제 오늘 빠져나왔고, 이러는데 이 먼지 다 깔아앉고 나니까 결국 벌어진 일은 뭐예요? 마시모프라고 하는 아주 야심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시모프 제거 작전이었던 거예요, 전체가. 예. 이게 기업이요, 아무리 복잡한 활동을 해도 네네. 단 2장 서류 보면 알거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렇죠. 대차대조표는 뭐냐면은
기업의 그 회계연도 말, 그 회계연도의 말일날 기준으로 해서 딱 잘랐을 때 기업의 그 단면을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톡이라 그러죠. 스톡 예, 개념이에요. 예, 단면. 단면. 예. 그러니까 공시적 공식이죠. 단면이죠. 단면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단면을 딱 보니까 아 기업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가 어떻게 돼 있다. 구조. 그 구조를 보는 거죠. 그 단면 구조를. 단면 그게 구조. 대차대조표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그 회계연도 속에서 일어났던 플로우. 기업의 활동, 플로우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대차대조표 시간, 요약본하고 손익계산서 요약본 기껏해야 삼성전자도 한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거 보면 삼성전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 거 보면 예. 마찬가지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복잡한 사정 벌어졌지만 마지막 딱 잘라 보니까 친중파 거두 마시모프가 제거됐다. 예, 예. 결론은 그래요. 이 그래서 마스- 뭐 저희들 뭐 어디 특정한 어떤 정보를 아주 귀중한 숨어 있는 정보를 받은 게 아니고 정보는 거의 95% 99%가 다 공개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인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우리 저 백모 소장하고 저하고 예, 또 딱 보면서 한 박상호 10분 만에 대표랑 또 전화까지 전화해 가면서 예. 과외해 주십시오. 박 대표님.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딱 해서 둘이 손뼉을 딱 쳤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예. 자, 일단 마시모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저기 원래 출신은 신장 위굴 사람이에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위구르족. 위구르족.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가 아니라 위구르족. 위구르족. 예, 위구르가 신장서부터 터키까지 흩어져 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좀 머리 좀 벗겨지고 요 이마 좀 톡 튀어나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토카yev 대통령 전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실은 그 후계자입니다. 네네. 그때 컸는데 뭐 그 뒤에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소련 시절에 네. 베이징에서 저 유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소련인으로서. 네, 소련 그때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의 한 한 부분이니까. 부분이니까 그 유학을 해서 그 이제 베이징 중국어를 익힌 거야. 중국어 익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 우한 대학에서 네. 국제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련 해체 직전에 네. 주중 소련 무역부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근무를 중국 했어요. 근무를 했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92년에 독립합니다. 그렇죠. 예, 독립 직후에. 예, 예. 그때 이제 그 여러분도 잘 아는 우르무치 혹은 우름치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서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네. 거기 주재 무역사무소 수석 전문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내륙뿐만 아니라 홍콩 주재 카자흐스탄 무역사무소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 그 할릭뱅크인데 베이징 지점 책임자. 뭐 중국에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에서만 사는 예, 사람이야.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01년도에서 3년, 네. 그다음에 2006년도까지 부수상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약진할 때죠. 약진할 때죠. 후진타오 주룽지. 네네. 네. 그걸 주룽지하고는 워낙 가깝고요. 중국과 협조해가지고 2006년에 카자흐스탄을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말하자면은 그 중국이 네. 저 후진타오가 막 집권을 하면서 바로 WTO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중국 통인 카자흐스탄 저기 실력자, 네. 저 마시모프가 그 카자흐스탄을 WTO에 가입을 시켰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거들어주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우리도 그때 참 많이 갔는데 후진타오 시절에 저도 중국을 참 자주 들락거리고 뭐 별 큰 그거 없이 중국 잘 되구나. 네네. 주룽지도 만나기도 했어요. 네. 면담도 하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1대1 면담한 건 아니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주룽지가 이 마시모프를 굉장히 아꼈어요. 네. 나는 항상 당신 편이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내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라. 우린 오랜 친구다. 펑요다. 깐부다. 네. 이런 얘기. 그 이제 보면은 이게 위구르 사람 인상입니다. 보시면은 예, 예. 이게 전형적인 위구르 전형적인 위구르 사람 인상이거든요. 잘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시모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거된 거예요. 결국은 예, 이 예. 거물이 이게 얼마나 거물인지 지금까지 2008년까지 살펴본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나 한번 직접 보십시오. 예, 예. 이 사람 얼마나 거물인지.
두 차례나 수상을 역임했습니다. 예, 예.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 번 수상했고요. 네. 1년 쉬었다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수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예, 예. 중국이 이 일로 일대를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가 샹하이 협력기구, 예, 예.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SCO인데 예, 예. 저게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네네. 사실은 전략 지정학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예. 이 샹하이 협력기구의 핵심 참여국으로 만든 게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카자흐스탄을 샹하이 협력기구의 핵심 참여국으로 만든 게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문재인스러운 데가 있어요. 카자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마시모프의 중앙아시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을 자리라 기어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래놓고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1대1로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무려 236억 달러를 슈킹했습니다. 그때 저기 우리 저 뭐 별로 안 좋은 기억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성절에 그 중국에 막무에 올라갔죠, 천안문. 네. 그때 바로 옆에 푸틴과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있었죠. 아, 그러네. 네. 9월 달에 네, 그때. 2015년 9월. 이게 외교를 할 줄 알죠. 네, 그때 그때. 이제 딱 가면서 사실 그 사기 전성절인데 중국으로서는 뭐 항일 반제 뭐 이러면서 사실 중국 공산당이 항일이나 반제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출연을 해주고 그러니까 236억 달러를 뜯어냈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지난주 1월 6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그렇죠. 수요일이죠. 1월 5일까지. 국가보안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그러다가 공안을 딱 예, 그 1월 중심으로 5일인데 잡아요. 1월 5일이면 수요일이죠. 예, 예. 그날 아마 그 카자흐스탄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예, 예. 푸틴 사이에 저희 짐작입니다. 그렇죠. 핫라인 통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푸틴이 우리 내일 들어갈게. 딱 그 소식 듣고 6일 날 들어오죠, 바로. 푸틴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오기 직전 날 현직 대통령이 이자를 체포합니다. 근데 국내적 일단 해임합니다. 해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가보안위원회에서 위원장에서 해임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데모 군중들이 아주 급작스럽게 동원이 됐는데 대통령궁까지를 어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급했죠. 예, 저는 그게 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저기 나중에 더 데모도 이야기합시다. 다 쇼라고 봐야죠. 예. 국가보안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을 해요. 예, 예. 보안 잘 못했잖아. 네. 그래놓고 바로 다음 날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하자 하자마자 바로 반역죄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주일 후에 러시아는 지금 공수부대 철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러니까 핵심 이제 말하자면은 반란이 권력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뭐 하는 쇼는 많이 했습니다. 뭐 방송국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말하자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쇼가 아니라 질서, 당연히 해야죠. 질서 불 질러놓고 질서 회복. 불 질러놓고 불을 관리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푸틴이 불 질렀다고 봐요. 이 카자흐스탄 이 사태는 저희는 푸틴이 불을 질러놓은 거다. 이거는 러시아가. 역사에 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시위 방화가 이게 푸틴 작품이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 불만 세력이 있으니까 예. 뒤에서 공작해서 불질러 버리면은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야 목숨 내고 뛰죠. 심각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은 푸틴의 손이지. 푸틴 손이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시죠, 직접. 뭐 우리 저 옛날에도 몇 번 한번 다른 네. 걸 했는데 사실 히틀러가 그 수권법을 의회로부터 받기 직전에 히틀러가 의사당에 방화를 시킵니다. 몰래. 네, 나치가 방화를 해놓고 저걸 빨갱이가 빨갱이. 방화했다라 그래가지고 빨갱이를 학살을 하죠. 그러면은 의회를 말하자면 인티미데이트 완전히 을게 만들어 놓고 수권법을 얻어내죠. 예, 그게 1933년 나치의 라이히스타그 그러니까 독일 의회 방화 사건이고요. 예. 지금 그렇죠. 미국의 하원의 1월 6일 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핵심은 뭐냐면 얘들이 증명하려고 막 주장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난동을 전체를 그 기획해서 조정했다. 그래서 바이든한테 정부를 이양하지 않는 그런 국가 반역을 기도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의회 그 하원에서 조직한 1월 6일 위원회 January 6th Committee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나이든 노인 펠로시가 네, 펠로시가 이제 하원 의장인데 네, 예. 저기 이상한 게 한 몇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펠로시가 그 국가방위군에 의한 의회 경비를 거부했다고. 거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의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뒷문제를 놨죠. 저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무지하게 과격해서 여러분 의회 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선동자. 점거해야 됩니다 하고 극렬하게 선동한 놈은 또 FBI 체포도 안 당하고 지금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시고 계셔서 이게 FBI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작원이다라는 지금 소문들이 소문과 문제 제기가 공화당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에게 반역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건이 터지도록 이렇게 방조한 거 아니냐. 1월 6일 날 그 의회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예. 의심이 되죠. 있는 거예요. 그 후자는 그러니까 히틀러의 의사당 방화 사건은 명확한 거고. 명확한 거고. 후자는 야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미국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 카자흐스탄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뒤에서 푸틴이 불질른 것 같아. 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두 가지만 들어보면 뭐를 들으시겠어요? 그게 지금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큰 규모로 조직이 됐고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터키가 그 사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좋았다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 좋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이죠. 투르크 동맹 예.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뭐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칭을 할 정도로 시위대를 과격하게 확 불리는. 예, 그 동원하고. 배우에 터키의 손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했죠. 지금.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터키가 그 같은 그 투르크 돌궐족이어 갖고 예. 이 탄자 나라들하고 예. 쭉 다 엮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타직스탄, 예. 터키 저기 예. 투르크 연합. 투르크 연합, 그러니까 돌궐 연합이요. 돌궐 연합, 예. 투르크 연합. 그래서 거기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그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기가 터키가 뒷손을 작업한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거든. 저게. 예, 그건 간접적인 거고. 간접적인 그건 이제 그래서 푸틴과 그러면 터키와 푸틴과 터키 에도르간은 형제 사이인데 네. 푸틴이 야 네가 조금 뒤에서 좀 문제 좀 일으켜 줄래? 쇼 그러면은 그렇죠. 아우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며칠로 마칠 거예요. 왜냐면 그거 1월 초쯤 하면 될 거야. 그때쯤 되면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뭐가 뭐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길거리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우리 국내 언론이든 뭐든 간에 뭐 소수가 불을 집중을 하고 있고 독재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LNG가 아니라 그 천연가스, 소위 연료 천연가스 정부 보조금을 많이 줘서 굉장히 적정하고 싼 가격이었어요. 그걸 그걸 빼버리니까 엄청난 가스 비용이 특히 거기는 아마 또 러시아가 공급할 걸 저거. 그렇죠. 카자흐스탄 쪽은 제가 러시아 공급 같아요. 저쪽에 가스가 안 나올 거예요. 석유는 많은데. 나오는데. 석유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민초들을 화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이제 주는 뒤에서 불질러 보조금. 버리니까 이제 왁 하고 일어나서 이제 튀어 들어간 거지. 근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튀어 들어갔는데 튀어 들어가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우리 그 저기 그 C 무슨 연맹이지? CIS, 그 CIS 연합의 그 CSTO, CSTO 그러니까 공동 그 안보 체계 안보체제, 안에서 와서 집단 안보군. 이거 진압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압해 드릴게요 하고 가서 다음 날 진압해 드릴게요 답하는 날 마시모프 해고 해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압하라고 딱 들어간 날 마시모프 반역죄 체포. 그리고 나서 진압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박상우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런 것들 잘 골라내는데 그래서 러시아 공정부대, 세계 공수부대. 이제 공정부대로 이제 원래 공중부대. 러시아 말로 공중부대. 공정부대라고. 공정.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뭐 공수부대죠. 근데 이게 세계 최초고 가장 강한데 그게 2,5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공수 낙하산병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인 줄 아세요? 나도 박상호 대표한테 봤는데 음. 이제 말하자면은 비행기를 띄워서 낙하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저공 비행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뛰어내리도록 하면서 30%가 죽으면서 훈련되어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낙하산병을 한 이유가 낙하산이 처음에 저렇게 기술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한 20~30% 죽어. 그렇죠. 낙하산병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못하는 거죠. 못하죠. 경사 20~30%가 죽으니까. 음. 근데 뭐 스탈린 입장에서는 혁명 전선에서 젊은이들이 20~30%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뛰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게 세계 최초입니다. 스탈린이 왜 저기 우리 이제 루이센코 생물학자 네. 그뭐 파브로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인간도 상황에 위험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단계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고 강행을 했고 20~30%가 처음에 첫 그걸 할 때는 낙하산도 없는 단계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거를 저공 비행을 하면서 뭐 아무리 저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10m, 20m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인명경시 체제에서 만들어진 처음에 만들어진 부대예요, 저게. 예.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 전통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런 애들이 2,500명 딱 들어가서 진압해버린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결론은 뭐냐? 중국은 지금 돈 200몇십억 불 박아놨어. 저 수상까지 한 초대형 건물, 전직 대통령도 끼고 있는 초대형 건물에서 공을 잔뜩 들여놓은 그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그렇죠. 일대의 중간 허리가 빵 끊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저기 사실은 우리가 중소분 1969년도에 중국과 소련이 이제 갈라지는 이 말하자면 얼음 깨지듯이 쫙 갈라지는 게 69년도 국경 분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 이 흑룡강 네.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일어났는데 이쪽에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중국하고 국경지대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였으니까 예. 거기에도 말하면 국경 분쟁이 일어났고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컨테이너가 그쪽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50만 톤인가? 네네. 그 정도까지가 철도로 엄청 움직여요. 중국 엄청나게 가면요. 움직입니다. 아시지만 중국 가면 그 우름시 예, 우름치. 예. 우름치 투자하려고 사람들 엄청 드나들어요. 호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우림치에서 쭉 올라가서 중국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그 당시 소련의 카자흐스탄. 거기서 이제 중소 분쟁도 상당히 격렬했고 예. 국경 분쟁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육지 네. 컨테이너 항입니다. 예. 컨테이너 그죠. 그러니까 그 통로가 작살나 버린 거야. 작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이 이제 아프간 통해서 다 갈려야 되는데 아프간은 티벳 넘어가야 돼. 그게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1대1로의 일대가 예. 이제 카자흐스탄을 큰 브릿지로 해가지고 가장 큰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로 해서 결국은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끊기죠. 그리고 예. 부다페스트도 이제는 반기 들었고 헝가리도 아니잖아. 헝가리도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육로 쪽이고 예. 바다의 일로. 예. 바다의 일로는 그게 허리가 딱 어디냐면 이게 스리랑카의 그 남쪽에 있는 항구 한반토트 항구예요. 네, 한반토트. 항구인데 여기가 있으면은 한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한반토트 항구를 딱 눈앞에 두고서 왼쪽으로 가면 이게 걸프만 아라비아 해고 오른쪽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항구 투자를 중국이 해서 이제 너희 돈 못 갚으면 이 항구 우리 거야 하고 해놨는데 그거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돈 못 갚아도 중국으로 넘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데다가 인도가 야 그 항구 중국이 먹으면 우리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하고서 인도가 이제 스리랑카를 취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토타 이거 돈 물렸지만 돈 박았지만 이게 중국이 접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보장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게 스리랑카는 사실은 이제 악소리 나는 상태예요. 총 외채 70억 달러 중에서 예. 중국 채권이 50억 달러입니다. 70%가 중국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죠. 뭐 팔 수가 없어. 한반도타를 못 넘겨줘. 못 넘겨줘. 예. 그 국민 정서도 그렇고 인도랑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일요일 날 엊그저께 한 그렇죠. 4, 5일 전에 왕이하고 스리랑카의 라자팍사 대통령이 만났을 때 라자팍사가 야 우리 사실상 부도야. 우리 너한테 돈 못 갚는데 채무 좀 조정해 주라. 재무조정. 우리는 코끼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이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고서 마이크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해 주겠다는 말도 못했어. 그래서 저 왕이 저 얼굴에 저 똥 씹은 표정 보세요. 그렇지. 저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여러 개일 텐데 저런 거를 이게 아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쓴 사진 같은데 저런 걸 뽑아섰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그 약간 역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둡잖아 둘 다 어둡잖아. 저 왼쪽에 그 라자팍사는 배째라 우리 돈 없다 이거고 왕이는 그 얘기 그냥 듣고서 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창망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로가 끊긴 거 아니에요? 예. 바닷길에 허리가 스리랑카인데 한반도 탄다 거기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멍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이제 겁니다. 국내는 이제 뭐 중국 멍이 아니라 중국의 비극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이 이제 이게 일로 일대니 뭐 이런 게 다 이제 중화 제국, 예. 그 세계 제국으로서의 발돋움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중국이 이게 세계 제국이 될 만한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뭐 학자로서 가장 큰 중국에 대한 결론은 중국은 제국 국가입니다. 제국은 맞아요. 근데 이건 도메스틱 엠파이어야. 그러니까 내부 제국. 내부적. 즉 그 라티모어가 이야기하는 라티모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중국 학 중에 중국 지리학자인데 네네. 그 가장 뛰어난 중국의 그 중국 대륙 지정학적 혹은 정치학적인 이 잠재력과 한계를 제일 잘 아는 거고 예.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Inner Frontier of China. 예, 그러니까 중국의 내부 경계, 내부 프론티어, 내부 국경, 내부 국경. 내부 뭐 지배선이죠. 국경인데 중국은 Inner Frontier 안에 수많은 정말 중국인 이 평원의 중국인하고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워낙 격차가 나니까 그거를 지배하는 제국은 가능한데 밖으로 나가서 우선 흉노나 돌궐, 트루크나 흉노는 한 번도 싸움, 전투는 해서 밀어낼 수는 있어도 가서 점령해서 지배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죠. 우리 뭐 위대한 조선이 이 한반도에 있는 몇 번 이제 우리가 뭐 이성일패라고 그럴까? 신라하고 깜못 먹어가지고 이제 신라가 반도를 이제 통일을 했는데 막판에 당이 야 우리가 했으니까 복속하나 그러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 너하고 평등하게 동맹을 맺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붙어서 이겼죠. 예. 그 다음에 뭐 수없이 우리가 지금 북방에서 온 것들은 사실은 중국이 아니에요. 아니고 중국이 아니에요. 예. 중국이 아니고 하나는 이제 거란이고 그다음 거란이 근데 그 몽골계거든. 몽골계죠. 키탄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셴비 그러니까 선비 그것도 몽골계고요. 수당도 거란도 몽골계예요. 그 다음에는 거란 다음에는 원이죠. 원은 당연히 몽골 본체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하도 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우리가 먹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기 병자호란 때 그건 여진이지. 여진.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소위 그 인조 조선과 그다음에 청이 당당히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중국으로서는 벌을 한 거야. 홍타이지가 계속 명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와장창 와가지고 저기 항복시켜 놓고 9번 저기 삼전도에서 9번 절하게 만들고 송독비 하나 쓰고 물러가고 그 뒤에 이제 조공관계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 조선 사람들이라는 건 징글징글해요.
그래야 산으로 도망가서 활 쏘면서 버티니까 그렇죠. 홍타이지가 그러잖아. 너희가 산과 강과 섬이 있어서 우리한테 개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홍타이지가 여기 안 머무르는 게 이유가 있는 게 머무르면은 늪이야. 왜는 원나라가 40년이 늪이었잖아. 늪이었죠. 그러니까 머물면 늪이에요.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그때 침공했을 때도 병력을 압록강 저쪽 북쪽에다가 비밀리에 집결을 시키고 꽝꽝 강이 얼어붙었을 때 전격전으로 치고 들어가서 위에서 파발마가 뛰어서 쳐들어옵니다라고 소식 전하고 쳐들어오려는 놈보다 같은 속도로 들어와요. 같은 속도로 파주까지 딱 온 다음에 파주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왕실과 지배 계급을 유지시켜 놔야 되니까 이 그 한양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자기네가 그 신라후회라고 얘들은 얘기하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김씨. 저기 뭐 애신강란. 애신강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수함. 문수함. 예. 그 파주에서 보면은 그 북한산에 문수함이 보입니다. 예, 예. 그 문수사 그 비봉. 비봉 아래가 비봉을 지나면 비봉을 지나서 문수봉이에요. 문수봉이죠. 예. 네, 그 문수봉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 그렇죠. 서울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기 남한산으로 쫓아가는 최고 지배 계급은 도망가라 이거야. 그렇지. 맞아. 그래놓고 나서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강화도로 가는 걸 차단을 하죠. 강화도 차단하고. 그거 이제 그래서 왕이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못 가고 길이 막히니까 틀어갖고 남한산성으로 그리고 튀어들어가요. 남한산성에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지금 포위하고 너 기어 나와 그런 거지.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니면 하남 만남 광장 조금 뒤에 넘어가면은 광주 지역 쪽은 산이 원만해요. 예. 거기서 보급로를 끊을 겁니다. 보급도 끊고 너 기어 나와. 기어 나와. 그래서 기어 그런 나왔죠. 거죠. 뭐 기어 나와가지고 너 머리 박아 임마. 그리고 성덕비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게 기마 약탈병들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여자들 강간하고 잡아가라고 약탈을 시키지. 그래서 환양년이 생긴. 화장년이 생기고 뭐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애들이 그 시진핑이 저기 뭐야 트럼프한테 만나가지고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속해 있었다는데 손 사기입니다. 사기죠. 왜냐하면은 조공 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 무역이거든. 우리가 정복당한 건 중국으로부터 정복당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보면은 거란은 우리가 패퇴시켰고 패퇴시켰고. 예. 그다음에 선비 당 수는 패퇴시켰고 고구려가 당은 우리가 저기 손잡았다가 패퇴시켰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그 원은 40년 개겨갖고 하침 맺어서 하침 맺어가지고 다이다이 먹었고 뭐 다이다이 먹어서 중국 위에 올라갔죠. 우리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몽골 황실 국제 황실 서열 7위가 그렇죠. 고려 왕이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누구예요? 저 때는 저기 뭐야 청 때는 그건 여진이고. 네. 그리고 뭐 청나라 때 계속 조공 관계를 실제 한데 그건 무역이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이 국내 도메스틱 엠파이어로서 중국 저기 뭐야 남쪽이든 뭐 또 뭐 국내 제국, 국내용 제국, 국내용 제국이고 예. 밖으로 나가서 정복을 하거나 지배를 해서 오랫동안 영토를 획득을 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려면 이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